신체의 작은 변화를 발견하고 그것이 단지 정상적인 노화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인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남성이 나이가 들면서 특정 신체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부는 명백하고 일부는 미묘하며 심지어 보기 전에 냄새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는 실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가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이 비디오서는 노인 남성의 노화를 나타내는 4가지 징후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냄새와 관련이 있고, 2개는 눈에 띄게 커지며, 하나는 작아집니다. 이러한 변화 중 일부는 점진적으로 발생하지만 다른 변화는 갑자기 놀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볼 때 이러한 징후가 몇 개나 있습니까? 끝까지 기다리세요. 자신에게서 발견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변화를 설명하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흔히 맡게 되는 냄새가 있는데 노인 요양시설을 방문해 본 적이 있다면 한 번쯤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는 열악한 위생이나 향수 선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문제, 즉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 생화학적 변화가 일어나 노네날이라는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무취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눈에 띄는 이 향은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피부의 지방산이 분해될 때 생성됩니다. 약간 풀 냄새, 밀랍 냄새, 심지어는 퀴퀴한 냄새가 납니다. 문제는 노네날이 일반 땀이나 기름처럼 쉽게 씻겨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땀을 분해하는 박테리아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채취와 달리 노네날은 직물에 결합하고 피부에 남아있으며 일반 비누로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것은 일부 남성이 샤워 후에도 계속해서 냄새를 느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젊은 피부는 자연적으로 과도한 오일을 재생하고 씻어내는 반면 노화된 피부는 산화된 지방산을 더 많이 보유하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74세에 은퇴한 엔지니어인 리처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셔츠를 세탁한 후에도 특정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녀는 한때 그에게 할아버지, 책 냄새와 나무 냄새가 나요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이 냄새를 묘사하는 놀랍도록 흔한 표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향수나 세탁세제인 줄 알았으나 제품을 바꿔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피부 자체에서 새로운 향이 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40세 이상의 사람들은 노네날을 소량 생산하기 시작하지만 남성이 70대가 되면 그 양이 훨씬 더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신체에서 노네날이 생성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노네날의 축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비누, 특히 과도한 기름을 제거하도록 고안된 비누는 일반 바디워시보다 노네날을 중화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녹차, 감귤류, 잎채소와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품도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네날은 옷감에 달라붙기 때문에 베이킹소다로 옷을 세탁하거나 노화된 피부를 위해 고안된 냄새 중화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년에 걸쳐 당신의 향기가 왜 변했는지 궁금해했다면 이제 알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상도 아니고 단지 위생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는 모든 노인이 어느 시점에서 경험하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성장하는 복부는 남성 노화의 가장 흔한 징후 중 하나이며 이는 단순히 너무 많이 먹거나 운동을 거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근육량은 감소하며 호르몬 변화로 인해 지방, 특히 복부의 지방이 저장되기 쉬워집니다. 40대, 50대와 똑같은 식습관으로 식사를 해도 허리둘레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이로 인해 순수 근육을 유지하는 신체의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지방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신진대사를 느리게 만들어 여분의 칼로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쉽게 뱃살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남성의 경우 외모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분이 어떤지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셔츠가 더 딱 맞을 수도 있고, 몸을 구부리기가 더 힘들 수도 있고, 무게가 더 나가면 움직임이 덜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항상 마른 체형이었던 76세의 프랭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식습관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배가 더 불룩해지고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게 눈에 띄더군요. 그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몸이 지방을 재분배하여 복부에 더 많은 지방을 저장하고 사지의 근육량은 감소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단지 미적인 것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 남성의 과도한 뱃살은 심장병, 당뇨병, 심지어 인지 저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체의 다른 곳에 저장된 지방과 달리 복부 지방은 대사 활동이 더 활발하여 혈압에서 뇌 건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염증성 화학 물질을 방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대와 80대의 체중 기준이 더 큰 남성은 종종 더 높은 수준의 피로, 관절통, 심지어 수면 장애를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첫째, 저항력 훈련은 근육 손실을 막고 신진대사가 너무 느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둘째, 식단에서 단백질을 우선시하면 제지방량을 유지하는 동시에 더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하여 체중 관리가 더 쉬워집니다. 셋째, 가공된 탄수화물과 첨가된 설탕을 피하면 인슐린 수치를 조절하고 추가 지방 축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뱃살이 어느 정도 쌓이는 것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이지만 이를 방치하면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먹고 운동하는데도 불구하고 복부가 팽창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신체가 노화에 따른 자연적인 호르몬 변화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거나 지방이 재분배되는 것과는 달리 귀는 노년이 되어도 계속해서 자라는데 이는 단순히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외이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유연한 조직인 연골이 평생 동안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동시에 중력은 귀를 아래쪽으로 끌어당겨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서 더욱 커 보이게 만듭니다. 오래된 사진을 보고 잠깐만 예전에는 내 귀가 이렇게 커 보이지 않았어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귀는 10년마다 약 0.8인치씩 자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남성이 70대 또는 80대가 되면 귀가 늙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눈에 띄게 커졌고 해마다 그 차이가 극적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수십 년이 지나면서 그 차이는 커집니다. 78세에 은퇴한 교사 조지에게 물어보세요. 그는 젊었을 때 항상 균형 잡힌 귀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날 자신의 결혼식에서 찍은 오래된 사진을 보고 얼마나 변했는지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귀는 단지 더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길고 처져 보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한때 단단하고 둥글던 그의 귓볼이 얇아지고 늘어나 귀가 더욱 커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노인이 경험하는 일이지만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연골은 신체의 다른 부위와 달리 성장이 멈추지 않고 그 주변의 피부가 탄력을 잃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귀가 길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학적 문제는 아니지만 외모에 영향을 미치며 일부 남성의 경우 자의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연골 성장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지만 수분을 유지하고 콜라겐을 촉진하는 음식을 섭취하고 과도한 햇빛 노출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여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것이 처짐 효과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귓볼이 가늘어지거나 주름진 것 같다면 보습제를 바르고 비타민이 풍부한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면 시간이 지나도 귓볼의 질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귀가 자라는 것도 주름이나 백발처럼 단순히 노화의 일부일 뿐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주변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자연의 방법일 뿐입니다. 남성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다리, 특히 종아리에서 발생합니다. 어느 날 내려다보면서 한때 강했던 종아리의 모양이나 크기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실제로 근육 위축이라 불리는 노화의 일반적인 징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육량이 점차 감소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몇 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첫째,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 신체는 자연적으로 근육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빨리 근육을 잃습니다. 둘째, 많은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활동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매일 걷더라도 종아리 근육이 예전처럼 사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더 이상 달리거나 점프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셋째, 순환계가 변화하여 다리의 혈류가 감소하여 근육 손실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경력의 대부분을 서서 보낸 75세의 로버트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는 항상 튼튼하고 뚜렷한 종아리를 갖고 있었지만 60대 후반이 되자 종아리가 점점 얇아지고 약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을 사용하지 않고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등의 간단한 일도 더 힘들게 느껴졌다. 그는 그것을 노화로 돌렸지만 사실 그의 근육은 활동 부족과 호르몬 변화로 인해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종아리 근육 손실은 단지 외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약한 종아리는 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심지어 걷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종아리 근육량이 감소한 남성은 노년기의 이동성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어 일상 활동이 더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체 근력을 유지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좋은 소식이요. 올바른 운동을 통해 근육 손실을 늦추고 일부를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종아리 들기, 저항 밴드 훈련, 경사로에서의 활발한 걷기와 같은 간단한 활동은 근육 섬유를 재건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도 잊지 마세요. 살코기, 계란 또는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 유지 및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아리가 더 가늘어 보이거나 약해 보인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는 노력하면 개선될 수 있는 노화 징후 중 하나이며 지금 조치를 취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강인함과 이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성의 미묘하면서도 뚜렷한 노화 징후 4가지를 다루었으므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그 징후를 얼마나 많이 발견했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노화는 하나의 여정이며 일부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이를 이해하면 자신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 활동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 피부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단순히 일상생활을 조금만 조정하는 것 등 이러한 작은 노력은 자신감과 활력을 갖고 나이 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화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옹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사고방식과 습관, 모든 주름, 신체의 모든 변화, 심지어 미묘한 시간의 향기까지도 경험, 회복력,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건강하고 강하며 최고의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눈에 띄었나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이러한 징후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징후를 관찰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오늘 배운 내용 한 가지와 이를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귀하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하므로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면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오늘 배운 내용 한 가지와 이를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귀하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하므로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면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